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IT 트렌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또 하반기 스마트폰 경쟁이 좀 시작이 돼서 오늘 스마트폰 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전쟁이죠, 전쟁 사실은. 정말 전쟁이죠. 일단 점유율을 얘기해볼까요? 전 세계 5G 시장에서 삼성이 5위까지 밀려났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일단 설명드리면 전체 시장에서는 이제 2021년 2분기에 삼성전자가 아직은 1위예요. 19% 점유율로.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4G, 3G 이런 거 다 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국내에서도 포함은 거의 대부분은 5G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5G만 뜯어서 보면 이게 지금 제일 대세고 중요한 기술 쪽인데 이쪽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5위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1등이 애플이고요. 34%.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이제 나머지 시장인데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 4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적으로 하면은 이제 애플 포함해서 5등이라는 건데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애플을 뺀 안드로이드에서만은 삼성이 시장 점유율이 5G에서 16.5%로 4위를 기록했고요. 출하량은 1,560만 대 정도. 전년 동기 한 126% 늘긴 했는데 다른 데들이 너무 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5G에서는 삼성이 이제 5위까지 떨어졌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출하량이 더 늘어났으니까. 안드로이드 1등은 어디? 어딜 것 같으세요? 안드로이드 1등 글쎄. 중국이겠죠. 또 중국. 네, 중국인데 중국에서 이제 화웨이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화웨이가 이제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서 아주 밀렸잖아요.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온 게 샤오미입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지금 출하량 2,430만 대로 점유율 25.7%로 1위고요. 이제 4위라고 그랬잖아요. 안드로이드에서 삼성이. 그럼 2위, 3위는 어디냐? 다 중국 회사입니다. 비보가 비보가 1,750만 대, 오포가 1,690만 대로 1, 2, 3등이 다 중국이고요. 4위가 삼성,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기준이긴 해요. 화웨이는 7위밖에 안 되고요. 그럼 5위, 6위는 어디냐? 중국입니다. 이것도. 리얼미라는 시장이 5.9%, 아너라는 데가 3.8%.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권에 솔직히 말하면 삼성 빼고는 안드로이드에서는 거의 다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2분기뿐만 아니라 누적 출하량에서도 중국 업체에 좀 역전 당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019년 1분기 이후로 이제 5G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누적 출하량이 7,650만 대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누적에서 판매된 게. 샤오미가 7,040만 대까지 따라왔고요. 비보와 오포도 6,680만 대 이상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5G 얘기 드리는 이유가 5G 자체가 지금은 한 이제 2020년 기준으로 18% 정도였다고 그래요. 전체 스마트폰에서. 근데 올해 이게 38%, 그리고 내년에는 50% 정도니까 대세가 5G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삼성의 점유율이 5위권이다라는 게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전체 스마트폰 대비 5폰이 작년만 해도 18%, 그런데 올해는 무려 38%, 내년에는 50%를 넘긴다. 그렇죠. 그렇군요. 샤오미가 무슨 얘기만 하면 항상 샤오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샤오미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중국 업체들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왜냐?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에서 삼성이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자체에서의 그 5G 판매량이요. 작년에 전 세계 50%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50%가 중국이었고 그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판 게 말씀드렸던 중국 회사들이라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원래는 중국에서 2013년에는 20% 점유율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1% 밑으로 이제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아예 뺏겼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삼성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중국에 맡기기도 했죠. 중국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점유율이 0.8%까지 갔다가 지난해 0.6%까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예 힘을 못 쓴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시장. 그러면은 유럽이나 어떤 시장에서 샤오미가 크는가를 보면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입니다. 왜 그럴까를 보면요. 가격이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저렴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플에 비교해서 75% 정도 저렴합니다. 가격으로는 게임이 안 되네요. 국내에서도 5G 폰이 최근에 한 35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 중저가보다 좀 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야 워낙 이제 삼성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초저가 시장 이런 데서는
샤오미가 이제 가성비로 가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는 본인들의 브랜드, 그 국가의 브랜드라는 걸로 이제 지금 시장을 잡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중국은 자체 시장, 자체 내수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또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샤오미가 삼성 제치고 우리가 1위 할 거야 이렇게 네. 선언을 했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네. 참 이제 샤오미가 삼성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 게 네. 우리나라 이제 삼성에서 이제 8월 11일에 이제 갤럭시 언팩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전날에 샤오미가 언팩 행사를 먼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부러 좀 급작스럽게 했어요. 실제로 이제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진행한 게 삼성 노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기를 맞췄겠죠. 네.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샤오미가 애플 짝퉁이라고 하는 낙인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아직 스마트폰 판매 1위가 삼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위가 어디냐가 중요한데 2위가 원래 애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샤오미가 애플을 제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스마트폰 세계 2위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여러 개의 제품을 이번에 보면서 이제 네.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제 삼성을 제치고 우리가 이제 3년 안에 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등을 하겠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2위 왔으니까 뭔가 자신감이 확 붙었네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제 11일 날 행사 전날 10일에 이제 공개를 했을 때도 뭐 샤오미가 이제 먼저 이제 삼성에서 이번에 보이려고 했던 기술 중에 몇 개를 먼저 공개했어요. 그래서 약간 삼성 김 빠지게 하려는 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렇군요. 이번에 말씀하신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네. 새로 공개했는데 어떤 게 뭐 새로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폴더블이라고 하죠. 우리가 접는 스마트폰. 네, 그 두 가지 종류 그리고 이제 시계를 이제 워치를 공개했는데 일단은 평을 간단하게 하자면. 기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폴드 1을 이렇게 옆으로 피는 거가 네네.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아쉽다. 이거 좀 개선됐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에 다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펜으로 쓰는 이제 갤럭시 노트를 네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펜도 이번에는 이 노트 이번에 말씀 폴더블 중에서 이제 폴드 3 이제 그 비싼 모델 요게 이제 그게 같이 들어갔어요. 펜으로 쓸 수 있는 기능까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모든 기술이 네, 집에 있는 겁니까? 네, 왜냐면 뭐 방수 기능도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펜으로 쓸 때 뭐 여러 가지 기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메라가 안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안 보이게 하는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안 볼 때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볼 때는 안 보게 하는 이런 기술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봐서 일단은 좀 승부를 걸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립,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접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예뻐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꾸미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그전 버전도 많이 꾸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개선된 버전으로 나와서 일단은 그 기계 자체는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많이 비쌉니까? 어떤가요? 이게 그래도 과거보다는 20% 정도 싸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200만 원 근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략적으로 여러 개의 기술을 넣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애플의 그 이제 향후에 나올 전화기에 좀 대응하겠다라는 점에서 20% 정도 할인을 하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가격이 좀 비싼 거는 좀 사실이죠. 그러네요. 어찌됐든 삼성에서 이제 좀 전략 수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을 완전 바꿔서 한마디로 접히는 폰으로 가겠다라는 그렇죠. 건데 이게 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 거에 얼마큼의 필요성을 느낄까라는 게 이제 좀 커요. 왜냐하면 폴더블 자체에서는 삼성이 점유율이 73%로 압도적인데 네. 그럼 전체 시장에서 이 폴더블이 얼마큼이냐? 라고 할 때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체 시장의 0.2% 정도 출하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측하기에 향후 3년에 10배 커진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전체 출하량이 2%니까 네. 상당히 작은 시장이죠. 근데 어쨌든 그 시장에 이번에 이를 악물고 좀 어떻게 보면은 도전을 한 것이고 그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보면 폴더블 폰을 이번에 대세화를 시키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대세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한 대중화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하면은 네. 폴더블이 떠오를 정도로 대세화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펜이 들어있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모델 노트 모델이 이번에 신제품이 출시가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번 분기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펜 쓸 사람들은 이제 이 폴더를 써라라고 하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 접히는 것과 관련돼서 엄청난 마케팅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이 폴더블이라고 하는 시장이 정말로 얼마나 커지느냐가 네. 삼성전자의 흥행 또 점유율 1위 지킬 수 있는지 이거에 좀 어느 정도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연식이 돼가지고 대학교 때 쓰던 그 이제 어쨌든 그때 접히는 거였잖아요. 띠지폰 소리 나던 네, 스타. 011, 017, 뭐 018도 있었나요? 이렇게 탁 피면 이제 딱딱딱하면서 그 폰. 물론 이제 아무 기능 없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애플이 나오면서 뭔가 신기원이다. 와, 이런 게 있었나 이제 터치되고 굳이 접지 않고 이러다가 다시 이제 접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네, 물론 기술은 완전 비교할 수도 없지만. 좋은 선택 같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확실히 그 외부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 다 획일적이잖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모델 중에 세로로 덮이는 것 같은 경우는 휴대성도 좀 괜찮거든요. 그거는 크기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서 좀 차별화를 갖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이제 폴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 분명 기능성은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노트북하고 스마트폰을 같이 쓰시라는 분들이 일종의 예전에 패블릿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하나로 대처하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항상 우리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여전히 좀 크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그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딱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가 있고 뒤에서 항상 이렇게 딱 뭔가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잘 어울리는 폰일 것 같은데 이거를 지하철에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이 무거워서 이게 솔직히 이제 조금 이렇게 흔들거리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과연 이제 잘 먹힐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에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처럼 뭔가 이렇게 운영 체계가 본인들만의 것들도 아니고 구글 기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이제 시스템을 튜닝을 하더라도 하드웨어로서 뭔가의 그 자신들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가 시장은 계속 너무 싸게 들어오고 그럼 고가 시장에서 애플과의 어떤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운영 체계가 본인들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건 하드웨어에서의 차별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번에는 노트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엔 정말로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가 이길지 한번 보고요. 애플은 어떻습니까? 다음 달에 아이폰 벌써 나와요? 네, 이거 뭐 다음 달에 이제 아이폰 13이죠. 이제 카메라 기능 향상 두드려서 나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새로운 뭐 이렇게 시스템이나 앱의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해봤자 뭐 비디오 기능이 좀 더 좋아지고 고해상 동영상.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안드로이드에서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이폰이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면 많이 팔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을 쓰는 iOS 분들은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안드로이드로 가지 않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애플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노예화가 되죠. 노예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개선되고 튜닝되고 안정화될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의 강점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폰 전쟁이네요. 이제 샤오미가 실제 언제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올 건지 3년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 감사합니다. 명랑한 트렌드였고요.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